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전소설 7강 조신설화 보겠습니다. 자, 1장 춘몽엔 인생의 허물을 주제로 한 꿈의 문학으로서. 그래서 인생은 한바탕 꿈이다. 그래서 허무하다. 마치 꿈 같다. 그래서 이 꿈의 문학, 이런 것을 이제 환몽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몽자류 소설, 이렇게도 참고로, 이건 참고로 볼게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환몽 구조, 이게 뭐냐? 꿈속 이야기를 제시해서 깨달음을 얻고 꿈에서 깨어나는 서술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있고 꿈속에 들어가고 그 꿈을 막 한바탕 체험을 하다가 다시 깨어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뭐 약간 요런 구조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 원조가 되는 설화이며 소설 이상의 구성과 압축된 주제를 살렸다. 자, 그래서 원조다. 이 조신설화라는 게 이런 몽자류 소설의 원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이거는 후대 작품. 우리 또 유명한 구운몽이 있죠.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전하는 또 한몽구조의 소설 구운몽이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갈래는 설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지어낸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뚜렷한 증거물이 있다. 이런 설화에서 만약에 뭐 무슨 호수가 등장을 하는데 저기 가면은 그 호수가 실제로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전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성격은 환몽적이고 또 액자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제는 인생 무상, 세속적 욕망, 이런 돈, 권력 이런 것들 다 더덥구나. 자, 특징 1번. 자, 꿈꾸기 전에 절실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2번. 꿈속에서 그 절실한 소망을 이루는 체험을 겪어요. 그런데 3번. 그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현실에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 꿈속에 있었던 체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의미에서 각성이라는 이런 액자 형태의 환몽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액자 구조가 바깥이 현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체험하는 이야기, 그게 이 내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이 외화. 그래서 현실에서 갖고 있던 소망을 꿈에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각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소설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또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교사, 지금의 흥교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 지금의 강릉에 있었는데 이 본사에서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조신설화라고 제목에서 나오죠.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이 조신이 승려예요. 스님. 이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이 김흔의 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조신이가 왔는데 어떤 이 여자친구를 봤는데 걔가 너무 좋아서 아주 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낙산사 가는 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막 빌었습니다. 근데 스님은 뭐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스님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러는 동안에 그 여자친구한테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자,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프게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속, 자, 내화, 꿈에 들어갔죠. 이제 꿈에 들어갔다, 인몽이라고 합니다. 자, 내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갑자기 이 김씨 낭자가 이 내가 좋아하던 그 여자가 기쁜 낯빛이라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일찍부터 스님, 이 조신 주인공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을 장감했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이제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조신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꿈속에서 조신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녀에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꿈속 체험입니다. 그녀와 40년을 함께 살며 자녀 5을 두었으나 조신일가는 거지가 되어서 10년간 구걸을 하며 생활합니다. 10살이 된 딸이 밥을 구걸하다가 개에게 물리자 부인이 눈물을 씻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아직 여전히 꿈입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나눠 먹고 옷 한 가지도 나눠 입고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은 맺어져서 친해졌고 사랑도 굳어졌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세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이 상가도 같이 지교법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 이게 우리 이제 과거에 아름답게 연애하던 그 젊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뭐다? 풀 위에 이슬이다. 금방 떨어지죠. 난 지초와 난초 같은 이런 의리, 영원을 상징하는 풀입니다. 이 난초 같은 약속도 이제는 뭐다? 바람에 나부끼는 퍼들가지다. 결국엔 다 흔들리고 없어진다. 이런 세속의 무상함을 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 누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짐이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우리 함께 결혼할까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기쁘던 일, 그게 뭐다? 지금의 근심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마냥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욕망의 추구는 근심을 낳게 된다는 불교적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이른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아가고 그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저희 헤어집시다. 자,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몽 꿈에서 깨어났다. 내화에서 다시 현실 외화로 돌아왔습니다. 타다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영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그 꿈속에서의 세속적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일어났더니 머리가 다 희게 새었대요.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아 질문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또 지겨웠으니요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돌아와서 꿈에 묻은 아이를 이제 꿈에서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이제 또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묻은 곳에 그 묻은 해연에서 땅을 파봤더니 지금은 현실에서 그래서 꿈에서 그 땅에 한번 가볼까 해서 현실에서 가서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대요? 돌미륵이 나왔다. 돌로 만든 이 부처님 이 동상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꿈과 현실의 매개체로서 설화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 우리 설화 중에서 증거가 있으면 뭐다? 전설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려놓고 사제를 내서 이제 정토사라는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토사라는 사찰을 세우게 된 계기를 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일단 뒤에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4번 주인공이 자기의 소망,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 그 소망을 현실에서 꿈을 꿨는데 그것을 꿈속에서 한번 간접 체험으로 성취를 해봤더니 어때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상하고 더덥더라. 이런 이 행복한 해피엔딩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 더덥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4번이 틀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래서 정토사 건립과 관련된 사찰 건립 설화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꿈에 들어와서 인몽했다가 또 깨어나서 강몽에서 현실.
그리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은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 이런 불교적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고 인몽강몽이라는 황몽구조. 그래서 몽제루 소설의 근원이다. 적절하고요. 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내적 갈등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불교적인 의미, 불교적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지 자체에서는 만약에 자 운명과 갈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잘못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하면은 뭐예요?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화, 부귀, 이런 뭐 명예, 재물 이런 것도 다 버려 거짓이고 꿈인데 북망사원당의 요령소리에 그쳐지며 아무리 뉘우치고 애달아도 애가 달아도 미칠 길이 없나니 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인생 무상 주제를 담고 있으니까 3번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자, 조신 부인이 자, 우리 이러하니 헤어집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유법도 나왔고 대구법도 나왔고 예로 들고 있고 또 서리법도 쓰고 있고 근데 반어법, 내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아까 잠깐 봤던 구운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인데, 자, 조신이 성진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이 보기를 읽어봤더니 성진이가 이렇게 좀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네 한나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겠는가? 허무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은 더덥고 공허한 것입니다. 불교에 귀의를 해서 허무함을 이기세요. 이렇게 이 친구 조시는 불교적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꿈의 역할. 꿈은 현실의 무상감을 조신에게 깨우쳐주고 조신이 정토사를 세우게 되는 계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환몽구조는 무엇인가? 자, 환몽구조란 꿈속 이야기를 제시하여 깨달음을 얻고 꿈에서 깨어나는 서술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후대 작품 구운몽에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전하는 환몽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서는 흥부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덩이를 가운데에 넣고 그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생각해봐라. 금이 문제겠냐, 황금 벼이삭이 문제겠냐. 웃음의 물살,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 웃음, 즐거움, 행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흥부 부부들은 이렇게 가난해도 서로의 애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자, 조신 부부는 가난은 타고난 운수이자 팔자로 보고 이를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만 여기까지 합시다. 헤어지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반면 흥부 부부는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함께 웃으며 버텨내려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설화 중에서 전설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이 작품 속에 드러난 전설적 요소, 서술하고 전설 갈래의 특징을 적으라고 합니다. 자, 정토사라는 절의 존재와 다소 비극적인 결말이 전설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설 갈래란 설화 중에서도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이며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 이것이 외적 갈등이죠.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인간은 자연 혹은 운명에 순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등에서 패배하게 되며 이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이 전설 갈래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